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도하니까 무조건 싸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짚어봅니다.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제가 고른 수도권 뉴스 전해드릴게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 원의 수표 뭉치 주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인이 나타나서 이건 이사 비용이었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고요. 1급 발암물질 성면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 공공건축물 10곳 중 4곳 이상에서 여전히 성면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 중인 건물 2,007곳 중에서 817곳, 즉 40%가 성면을 함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성면이 잔존하는 건물 중에서 유해성 등급이 높은 수준인 것은 없다고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 곡은 마마스 앤 파파스의 먼데이 먼데이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는 좀 친숙하실 것 같은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신문이 유통업체가 적자를 보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날 이런 해석을 내놓으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우리 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로 시행 닷새째를 맞았는데요.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 연결해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목요일에 시작됐죠? 네네, 그렇죠.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지겠죠. 예. 전국 각지에서 26,000여 개 점포가 참여하고요. 200여 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이렇게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던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번 행사 좀 참여해 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백화점 한 곳하고 마트 뭐 이런 데 몇 군데 좀 다녀봤는데요. 예. 재래시장이나 뭐 편의점 같은 데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기존에 했던 1+1 정도 행사 그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네. 백화점 같은 데서 몇몇 곳은 좀 특수를 누리거나 아니면 이제 소비자들이 좀 많이 찾으면서 좀 북적대는 세일 분위기가 좀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직접 봤더니 그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가을 요 시점쯤 되면 이제 정기 세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기 세일하고 뭐 크게 다르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11월 말에 추수감사절 끝나고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인데 마지막 주 목요일 날이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이어지는 사실 연말 세일 기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그 제조업체들도 1년 동안 만들어놨던 제품들을 대거 재고 정리하면서 아주 파격적인 할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통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말을 정리하면서 이제 세일을 준비하는 뭐 이런 그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 시기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시기 그 뭐 추석 지나고 이제 지금 10월 아닙니까? 그래서 규모도 굉장히 작고 또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그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그 미국 제품도 이렇게 주문해서 사용해 보셨습니까? 한국에서 주문해서 사용한 건 아니고요. 그 미국에 제가 갔을 때 한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전날 이제 거기를 방문했는데 판매원이 저한테 내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오늘 사지 말고 내일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가서 봤더니 똑같은 어제 제가 봤던 똑같은 제품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열이 되는데 정확하게 70%딱 깎인 가격으로 예. 딱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일하면 원래 진열돼 있던 제품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예. 할인을 위해서 기획된 상품들 또는 이렇게 별도 마대 같은 데만 잔뜩 뭐 물건 쌓아놓고 판매되고 거기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는데 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기존에 아주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던 제품들이 다음 하루 딱 사이로 해서 아주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나오는 그런 세일 행사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소비자들에게는. 지금 네네. 시즌으로도 봐도 그렇고 그리고 행사의 성격 자체가 그 가을 정기 세일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고 미국의 네네. 블랙 프라이데이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어요. 예, 예. 예. 어찌됐건 지금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주요 백화점의 매출을 보니까요. 지난해 네. 같은 기간과 대비했을 때 20% 넘게 늘었습니다. 네네. 정부에서는 이번 행사가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던데 효과가 네.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기간이 이제 중국의 국경절이 껴있기 때문에 7일까지 예. 중국에서 이제 대거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사실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비에 기분이 좋은 특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소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수익에 영향이 있는 데들은 백화점이나 또는 면세점 이런 데들이 실제로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건데 국내 소비자들이 과연 어느 정도 지갑을 열었느냐 하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번에 그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크게 뭐 다른 게 없고 기존의 정기 세일에 비해서 특별히 더 소비자를 위해서 나온 게 없다 예. 지적이 있으니까 업체들이 뭐 좀 후속적인 조치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제품들을 많이 내놓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좋아지긴 했는데 예.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뭐 국제 경제 영향도 있고 가계 수입 자체가 감소되는 부채 그렇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비심리 위축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 단순한 이벤트성 할인 행사 가지고 급속히 회복되기는 뭐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워낙 국내 소비도 침체돼 있었고 외국의 관광객도 국내에 거의 못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기에 맞물려서 좀 매출의 증가를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매년 이루어지는 뭐 영국의 박싱데이 같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주 그 잘 조직된 어떤 전통적인 할인 행사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준비를 하고 우리도 지금 뭐 말만 올해 잠깐 하고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내년에도 하고 뭐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짧은 기간에 잠깐의 이벤트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에 어느 정도 뭐 도움이 되겠냐. 예.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정부에서 추진해서 가셨겠지만 좀 더 멀리 보자. 어쨌든 멀리 봐야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할인 폭이 미국 같은 경우는 40에서 70%까지 할인이 되잖아요. 네네. 직접 가보셔서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던가요? 몇몇 제품들은 우리도 뭐 70% 이런 정도의 최고의 할인 가격들을 붙여놓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예. 사실 이런 할인 가격들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뭐 우리는 이제 할인이 거의 1년에 100일 이상이 할인이 된다, 할인 세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할인 행사가 굉장히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 기간 동안에도 이런 파격적인 세일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현재 활발하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제품이거나 활발하게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이제 품질도 좀 떨어지고 재고품이거나 아니면 예. 몇몇 품목에 이제 한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소문이 많이 있어서 가보면은 막상 뭘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정작 살 거는 마땅치 않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이번 세일에서도 뭐 그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몇몇 제품들 그렇게 아주 높은 비율의 할인을 하는 게 있고 또 나머지 예. 뭐 5% 10%대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또 뭐 1+1 행사라고 하는데 편의점이나 재래시장 이런 데는 거의 뭐 소비자들 반응도 거의 없고 행사 자체에 대해서도 업체가 특별히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예. 기존의 뭐 평상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몇몇 예. 백화점이나 뭐 면세점 정도에서 약간의 할인이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품목별로 좀 다르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네요. 네네네. 보니까. 네, 그럼 할인율 그렇습니다. 같은 것들은 가격 비교를
품목별로 일단 꼼꼼하게 하고서 가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내가 뭘 사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셨으면 그게 현재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도 파격적인 할인들을 많이 연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랑 비교해서 정말 저렴한 건지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가서 막상 샀는데 다른 데 갔더니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 네. 발품 팔아서 간 건데. 그래서 이런 이제 가격들 비교를 좀 하시고 정보를 가지시고 이제 가는 게 좀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한국판으로 좀 만들어보자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게 9월 22일이었습니다. 네네.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내용이 좀 나온 건데 네.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미비점이 있는 것 같다 하셨어요. 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미비점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앞에 짚어주셨고 네. 시기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추석을 우리가 이제 막 지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연말을 준비해야 되는 중간 시기인데 이 시기에 보통 이제 유통업체들에서는 가을 정기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이제 갑자기 기획이 된 거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내내 항상 그게 그 기간에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준비를 해오다가 네. 이제 탁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막 부랴부랴 준비해서 한 건데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이벤트일 뿐이죠.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도를 하지만 내수가 활발하게 살아나지 않고 하니까 이제 뭐 할인 행사라도 해볼까 이런 정도의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충분치 않고 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기획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예. 할인 행사라는 게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소비자의 요구와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의미가 생기는 건데 예. 또 시장의 흐름도 좀 더 이제 어떤 물꼬를 튼다 그럴까요?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기획을 해서 뭐 생각지도 않은 시기에 갑자기 이제 내로 꽂게 되니까 예. 업체들은 준비가 안 돼 있고 소비자들은 기대를 하는데 와서 이제 불만을 얘기하고 하니까 양쪽이 다 지금 이제 난감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할인 행사들이 설사 어느 시기에 이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소비 패턴, 흐름, 시기, 또 경제 정책과 맞물리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머지는 다 없이 그냥 행사만 꽂으면 그게 이제 생각한 것만큼의 효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예, 참여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물량 확보 못했을 것 같고요. 소비자들도 그렇죠. 그런 네네. 볼멘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또 정부가 이렇게 주도해서 어찌됐건 이벤트라 할지라도 좀 네네.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좀 보조해주고 한다면 할인폭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정부 주도로 할인 행사하다 보니 오히려 할인폭과 품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대표께서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시장 자체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판매망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예. 예, 활발한 뭐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시적인 어떤 할인 행사들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행사들을 기획하는 것이 생각만큼의 효과를 내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효과를 내려면 사실은 이제 정부가 일정 정도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할인 혜택을 줘도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제한돼 있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시장은 이제 누군가 몇이 계획해서 이런 행사 방식으로 푼다고 해서 풀리는 그런 단순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에 실망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돌아설 수 있냐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에 직구를 대규모로 할 수 있거든요. 네. 한국판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실망스럽다. 그럼 차라리 해외 미국에서 할 때 내가 직구하겠다. 이렇게 직접 구매해가지고 차라리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뭐 할인 행사가 정부가 도와서 뭐 이런저런 지원도 해서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그 시기가 적절하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투입되지 않으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또 소비자들에게 쓸데없는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할인 행사 그냥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또 무조건 정부가 개입해서 뭐 많은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지금 이제 뭐 의무 휴업 같은 것도 조정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줘서 강제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예. 기획해서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만이냐 예.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들을 이제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 네. 뭔가 자율적으로 발생된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라 관주도로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네, 좀 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어쨌든 지적이시네요. 지금 이제 한 6일 정도 지났는데요. 예. 이렇게 좀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네. 정도 소비에 좀 붐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지갑을 좀 여는 소비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렇죠. 이것이 이제 연말까지 가서 어떻게 더 이제 정치적 효과를 볼 수 있겠냐, 내수가 좀 살아나겠느냐, 심리적으로도 좀 나아지겠느냐 이런 것들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님 이왕 하는 거 그렇다면 네네. 제대로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네네. 것처럼 연말까지 쭉 그 소비 분위기가 이어지고 내수가 좀 꿈틀대는 효과를 줄 수 네. 있다면 정부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좀 소비자들 입장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용 팁이랄까 이런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재래시장들이 좀 대거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예. 재래시장 가보니까 잘 이렇게 붐이 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래시장을 좀 꼼꼼하게 한번 뒤져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전통시장을? 생각이 좀 들고, 네, 예. 전통시장.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주력 상품들을 판매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우리는 뭐 아웃도어를 이번에 대규모로 풀겠다. 어디는 뭐 가전을 좀 집중해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주력 상품들이 있습니다. 유통업체들마다. 예. 그래서 그 주력 상품들이 뭔지를 좀 찾아서 본인 필요로 하시는 거를 그곳에 가셔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할인 행사에서 구매한 제품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 이후에 AS라든가 뭐 교환이라든가 환불이라든가 이런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품을 살 때 내가 행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 예. 계획하신 제품들을 좀 가격 조사를 미리 하신 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명한 소비를 좀 실험해 볼 수 있고 또 실현할 수 네네. 있는 그런 장이 네.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지금까지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빠진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관 분들이 요즘 미디어에서 부상 소식을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시민들의 옆에서 온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관 파이팅!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옥승민 씨가 힘내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관들께 힘을 내라는 메시지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소방관들 안전사고 당해도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는 그런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옥승민 씨께는 10만 원 상당의 차량 광택용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소개해드릴게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샵 0945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옥승민 씨가 신청하신 노래 듣고 가죠.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숨 고르고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경기도로 떠나봅니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 개발 채권 전액을 감면해주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강희진 예산 담당관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희진입니다. 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그 지역 개발 채권 이게 뭔지 좀 쉽게 풀어주시죠.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개발 채권이라는 것은 예, 그 자동차를 사게 되면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 자동차 세 차를 사면은 한 2,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살 경우에 한 100만 원 정도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200만 원 정도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증권회사나 이런 데다가 할인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손해를 보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채권을 매입하는 거를 한시적으로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예. 한시적으로 채권을 전액 감면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개발 채권이 연 1.5% 복리고 그리고 네. 5년 후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이렇게 네. 보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손해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도민들이 네. 그런 지역 개발 채권 관련해서 좀 접할 경우에 이게 좀 예. 비싸다, 생소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추진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그 정부에서는 이제 소비세를 인하하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실업난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경기 여건도 뭐 좋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저희 그 경기도 지사께서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들한테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런 지역개발 채권 작은 돈이지만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감액을 단행했습니다. 예. 끝인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남경필 지사께서 좀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좀 이런 지역개발 채권 전액 감면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아까 자동차 구입하는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걸 좀 네네. 차분하게 이게 네. 얼마의 개발 채권을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네네.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전하겠다는 건지 좀 풀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 채권 매입이 85만 건 9,017억 원이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판매되게 되면은 도민들은 이거를 갖다가 보통 한 84%는 증권회사에다 판매해가지고 그 약 한 304억 원 정도가 도민들은 손실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런 거를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배기량 1990cc 소나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새 차 한 2,500만 원에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 채권을 한 200만 원어치 사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200만 원어치 사게 되면은 5년 후 1.5% 이자를 포함해서 한 215만 4,600원을 상환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이런 거 매입하게 되면은 돈이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2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런 거를 손실 보는 거를 좀 저희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인하게 되면은 한 7만 8천 원씩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채권을 좀 면제해주면 주민들이 차량 매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좀 저희들이 채권 매입을 감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담당관님 그 채권을 도가 대신 사는 건가요? 아니면 잠깐 도민에게 뭐 무이자로 빌려주는 건가요? 이렇게 좀 할인해주는 그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1.5%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도민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그 200만 원어치 사면은 보유하고 싶으면 보유하고 아니면은 저기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 한 7만 8천 원 정도 200만 원일 경우 한 7만 8천 원을 감액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비자들은 200만 원이라는 그 돈을 사실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게 시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도의회 이재준 의원께서 이제 의원 발의로 해서 10월 6일부터 이제 임시회가 이제 개회가 되는데 이때 이제 개회가 의결돼가지고 통과되면은 11월 달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도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12월 31일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안 통과되면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 도민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경기도 강희진 예산 담당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저는 지금 강화문에서 한강까지 2015 서울 걷자 페스티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행각도 두 분의 정상이시고 3박자 보일 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중심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 그래서 중심을 약간 왼쪽으로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있다. 나경이 너도 손가락질 해봐. 자기야 찍어줘. 정영석이다. 어디서 정영석 어디 있어? 안녕하세요.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이명주입니다. 서울이 이제 좀 자동차 중독 도시라는 생각에서 이제 걷는 도시, 자전거 도시 서울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분들이 차가 다니던 그런 도로에서 다니시도록 그런 저희의 시책을 담은 행사입니다. 차로 다니면 잘 못 보고 다니거든요. 운전하니까. 근데 걸으면서 뭐 오래된 건물도 보고 뭐 시청 앞도 지나오고 한강 다리도 우리 아들은 걸어서 처음 건넜다 그러고 가족끼리 참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광화문에서 여기 지금 3호 터널 넘어서 반포대교까지 왔는데 주변에 노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터널 안에 축제같이 잘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기회가 봄, 가을 2번 정도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면 도심 속에 차가 없으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걸을 수 있다 그런 거. 특히 3터널 같은 경우에 보통은 못 걷잖아요. 근데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2015 서울 걷자 페스티벌 현장에서 이혜미였습니다. 네, 이혜미 리포터가 2015 서울 걷자 페스티벌 현장 다녀왔네요. 서울 도심 도로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되살리자 이런 취지로 시작됐는데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걷기 참가자만 10,000명이 넘었고요. 자전거 참가자는 5,000명 정도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 차만 다니던 도로에 이제 사람들이 다니고 그 위에 뭐 분필로 낙서도 하고 이런 경험들은 시민들에게 좀 색다른 즐거움을 주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1부에 나갔던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인데요. 7329번님 사연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던 추석 연휴도 끝나서인지 월요일이 유독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주 금요일이 빨간 날입니다. 한글날이죠. 저를 비롯한 모든 직장인 여러분 금요일만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 10월 9일이죠. 금요일에 한글날입니다. 물론 저는 그날도 방송을 하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이날 연휴를 금, 토, 일 이렇게 또 보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샵 0945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싶은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돈 맥클린의 노래 듣고 가죠. 아메리칸 파이.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은 인천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이상순 기자. 네, 이상순입니다. 예, 이번 주는 인천에서 개막하는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2015 프레지던스컵 대회가 드디어 개막합니다. 먼저 오는 수요일 6시에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컨벤션에서 개막식이 열리는데요. 개막식에서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축사를 합니다. 네. 또 우리나라 가수 박정현 씨와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 케니지가 축하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네, 화려한데요. 이번 대회는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개최가 되는데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느냐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네,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총 출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미국 팀에는 세계 랭킹 1위 조던 스피스, 4위 버바 왓슨, 또 여전히 강력한 경기를 하는 노장 필 미겔슨 등 12명이 참가하고요. 인터내셔널 팀에는 세계 랭킹 2위인 호주의 제이슨 데이, 12위 남아공의 루이 우스티즌, 그리고 세계 랭킹 85인 우리나라의 배상문 선수 등 12명이 참가합니다. 네,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은데 네. 이 본 경기가 언제부터인가요? 네, 우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출전 선수들의 연습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본 경기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종목별로 열립니다. 포섬 매치와 포볼 매치, 싱글 매치 등이 차례로 열리고 일요일에 경기 종료와 함께 폐막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 지역이 가뭄 때문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 정종석 장관도 현장 점검을 나간다는 소식에 들어와 있는데 전해주시죠. 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을 방문해서 가뭄 대책을 현장 점검합니다. 정 장관은 저수지와 인근의 농경지를 둘러보면서 가뭄 피해 상황을 본 다음에 30여 분간 주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강화군 지역은 올해 여름까지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30% 안팎에 그치고 있는데요. 또 여름에도 마른 장마가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군내 저수지의 저수율이 10%까지 떨어질 정도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강화군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한강물을 끌어오는 임시 관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가뭄 피해를 입는 농민들 시름이 좀 덜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YTN 이상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민호는 페이코 앱을 깔고 팀원이 5,000원을 충전했다. 버스 720원, 편의점 1,000원, 버거 3,000원을 결제하면 얼마가 남을까? 280원. 문화상품권 3,000원. 페이코 앱 깔고 팀원이 3번 결제하면 문화상품권 3,000원이 10월 22일까지 자세한 내용 페이코 앱 참조. 네,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인데요. 좀 찌뿌듯하니 이 주말 휴일에 여파가 좀 남아있는 분들 많을 텐데 주위 분들에게 힘내라고 문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힘내라 대한민국 코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데요. 가까이 있지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쉽지 않았던 주변 지인들, 친구, 가족 누구나 좋습니다.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짧은 문자 메시지로 힘내라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방송 참여 기회까지 제공하겠습니다. 응원의 문자, 고맙다는 인사, 사랑한다는 표현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짱 감독이 추천하는 오늘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요? 월요병에 시달리는 분들 중 오늘이 휴일이었으면 꿈꾸신 분 혹시 계신가요? 간절히 바라는 꿈이 있다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의 노래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들으시면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이 월화수 목까지는 정말 꿈만 같은 시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요. 힘내시고요. 금요일부터는 휴일이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